이번 5.2에서는 The Definite Integral, 우리 정적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5.2에는 생소한 단어가 많죠. 일단 리만 썸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고요. 이를 바탕으로 우리 정적분 정의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테그러블 펑션, 네, 이 단어가 이제 조금 생소할 텐데요. 인테그러블 펑션, 적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net area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고, 정적분의 우리 성질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리만 썸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닫힌 영역 AB에서 정의된 함수 y는 fx가 있을 때 여기에서 리만 썸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면요,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먼저 A와 B의 이 사이의 구간에서 아무 점이나 n-1개의 포인트를 선택합니다. 우리 앞서서는 이걸 n 등분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n 등분을 하지 않고요. 임의의 점이에요. 임의의 점을 아무렇게나 선택을 해요. 그래서 그걸 가장 작은 값부터 x1, x2 해서 xn-1까지라고 쓰고요. 우리 편의상 왼쪽 끝점 A를 x0이라고 쓰고요. 오른쪽 끝점 B를 xn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인덱스가 x0, x1, x2 해서 xn까지 연결이 되죠. 이럴 때 구간이 몇 개가 생기냐면요, n개가 생길 거예요. 여기 하나, 둘, 셋 해서 여기까지 구간이 n개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 n개를 인터벌보다 이제 더 작은 인터벌이라고 해서 서브 인터벌, 그렇게 이제 부르겠습니다. 이러한 서브 인터벌 n개를 우리가 A, B의 파티션 분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A, B를 n개의 구간으로 분할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점을 아무렇게나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 앞서하고 달리게 n 등분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n 등분이 아니기 때문에 각 서브 인터벌의 길이가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 기호를 우리가 델타 xi라고 쓸 겁니다. 그래서 xi-1에서 xi까지의 이 인터벌의 길이를 우리가 델타 xi라고 그렇게 쓰고요. 네, 인덱스가 좀 헷갈리면 항상 오른쪽에 맞춰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샘플 포인트를 그 전에도 우리가 임의로 우리가 선택을 했던 것처럼 이 구간에서 샘플 포인트를 임의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덱스를 이 오른쪽에 맞춰주면 돼요. 그러면 이때 리만 썸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어떤 함수가 먼저 정해져 있고 그 함수의 구간에서 파티션이 정해져 있고 그 파티션 각각 안에 샘플 포인트를 정해주면 이 값으로 정해지는 것을 우리가 리만 썸이라고 부릅니다. 네, 정확한 뜻은요, 우리 이 각각 이 서브 인터벌에서 어떤 샘플 포인트를 이렇게 하나 정해서 이걸 이제 높이로 하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이렇게 각 서브 인터벌에서 하나를 구하고요. 그게 이제 i번째 그 직사각형의 넓이겠죠. 그래서 이걸 모든 구간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더하게 되면 이걸 바로 리만 썸, 즉 우리가 5.1부터 공부했던 직사각형의 넓이 합을 리만 썸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함수가 있고 구간을 임의대로 마음대로 쪼개고 그 각 구간에서 임의대로 어떤 점을 선택을 해서 리만 썸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만 썸은 딱 하나가 아니겠죠. 이 파티션을 어떻게 나누느냐, 샘플 포인트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리만 썸은 다른 값을 갖게 됩니다. 네, 이번에는 인테그럴 펑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테그러블이란 단어는 아마 처음 봤을 텐데요.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미분에서 미분을 배우고 미분 가능한 점, 뭐 예를 들어서 미분 가능한 함수, 이제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면 사실 적분도 우리 고등학교 때 생각해보면 적분 가능하다라는 표현은 배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항상 적분 가능한 함수를 배워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교 수학 그리고 아마 2학년 이상의 해석학 과목에서는 적분 가능한 함수도 있고 적분 불가능한 함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미적분학 시간에는 대부분 적분 가능한 함수를 다룰 거기 때문에 그 걱정은 아직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은 인테그러블 펑션의 정확한 정의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닫힌 구간 A, B에서 정의된 함수 f가 있는데요. 이 f의 A에서 B까지의 definite integral, 이거 우리말로 정적분이라고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이 값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느냐면요, 이건 우리가 방금 봤던 리만 썸이에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러한 A와 B 사이에 임의의 n-1개의 점을 넣어서 n개의 서브 인터벌로 파티션을 나눈다고 했었죠. 그리고 각각의 서브 인터벌에서 임의의 포인트 xi 스타를 고르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요거는 어떤 특정한 리만 썸인데요. 이 리만 썸의 극한을 우리가
정적분으로 정의를 합니다. 물론 이 극한이 존재할 때인데요. 근데 이 극한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어떻게 극한을 보내느냐면 이 조건으로 극한을 보내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극한은 뭐 x가 a로 간다, 뭐 n은 무한대로 간다, 뭐 그렇게인데 약간 좀 길죠. 이게 뭐냐면요. 델타 xi라 함은 이런 xi-1에서 xi까지의 이 서브 인터벌의 길이가 됐었잖아요. 이 길이가 있는데요. n 등분이 아니니까 요 길이들 중에서 가장 큰 녀석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값을 구해서 그게 0으로 가면 그러면 이 리만 썸의 극한을 계산을 할 수 있다. 굉장히 좀 어렵죠. 그런데 이 극한이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극한이 만약 존재하면 이 극한 값을 우리가 정적분이라고 정의하고 이 극한 값이 만약 존재하는 경우에 우리는 f is integrable on ap라고 부른다. 우리 인테그러블 펑션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은 디퍼런셔블도 어떤 극한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로 정의했듯이 인테그러블도 이 극한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로 정의합니다. 물론 이 부분이 조금 아직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적분학 시간에는 이 내용을 그렇게 크게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 인테그러블 펑션만 할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마 2학년 이상 해석학 시간에는 이 정의를 반드시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적분에 가장 영향을 끼친 이 리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리만은 1826년생인데요. 아마 20살 때 괴팅겐 대학으로 유학을 간 것 같은데요. 그때 만난 사람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가우스입니다. 가우스가 1777년생이니까요. 거의 한 70세 거의 다 됐을 때 리만을 만난 것 같네요. 그래서 리만은 그 당시에 박사학위는 굉장히 빨리 받았습니다. 5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았는데요. 이건 이제 리만 매핑 티오렘이라는 것을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3학년 복수해석학 맨 뒷책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교수 자격 취득 논문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당시에 리만 적분을 정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854년에 정확하게 리만 적분을 정의를 한 것 같고요. 첫 강의를 할 때 강의를 한 내용이 지금 그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의 기초가 되는 리만 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1859년에 그 유명한 리만 가설에 대한 논문을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리만은 논문 편수가 한 15편 전후 정도밖에 되지 않은데요. 각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리만 기하 아니면 정수론, 복수해석학, 그 다음에 이렇게 미적분학, 각가지 그 수학 분야에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만 40세쯤에 결핵으로 사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적분학 체계도 있는데요. 가우스는 어떤 수학자도 그렇게 칭찬을 크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리만은 아주 대단하게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정수론과 복수함수론에 연관되어 있는 저 리만 가설은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은 숙제이고요. 저를 포함한 모든 수학자들이 아마 풀고 싶어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일러, 가우스는 거의 겹치지 않았고요. 코시와 가우스는 거의 겹쳤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우스는 거의 리만 살짝 겹친 거죠. 실제로 이제 가우스가 연구한 시기는 이쯤일 거니까요. 그 다음에 보안카레, 그 다음에 그 유명한 힐베르트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그 리만은 어떻게 보면 예전 고대 수학과 현대 수학을 중간에 이어주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어떤 함수가 인테그러블 펑션이 되겠는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적분학 시간에는 대부분 인테그러블 펑션만 다룬다고 했었잖아요. 시오렘 5.2.3은 우리 이 시간에는 절대 증명할 수는 없지만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F가 연속이거나 그리고 F의 불연속점이 유한계만큼만 있으면 F는 이 구간에서 인테그러블이다. 이 사실은 아마 여러분들이 내년에 해석학 시간에 매우 중요한 사실로서 증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가 인테그러블인가 아닌가를 보려면 먼저 불연속점의 개수를 세면 돼요. 그래서 여기 컨티뉴어스이며 불연속점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아니면 불연속점이 유한계 있으면 우리는 인테그러블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고등학교 때 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아니면 뭐 이렇게 되고 이런 함수에 대해서 이 아래 적분 같은 거 생각을 할 때 당연히 여기에서 구간을 나눠서 생각을 했죠. 그러면 이게 이제 인테그러블 한가? 네, 물어보면 이 5.2.3에 따르면 yes이죠. 왜냐하면 불연속점이 한 개밖에 없으니까요. 네, 우리가 쉽게 인테그러블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역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불연속점이 무한개 있으면 인테그러블이 아닌 것인가? 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컨버스는 true가 아닙니다. 즉 무한개의 불연속점이 있지만 인테그러블이 되는 함수가 있어요. 네, 우리 그것에 대해서는 미적분학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그 다음에 잠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적분학 얘기는 아니고요. 아마 해석하게 나오는 함수들인데요. 네, 여기에서 미리 좀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디리클렛 펑션입니다. 이거 우리 앞서서 1장에서도 소개를 한 적이 있었죠. x가 유리수일 때는 1이고요. 무리수일 땐 0입니다. 네, 이 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불연속이고요. 네, 이거는 인테그러블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마 해석학 시간에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무한히 많은 점에서 불연속이고 인테그러블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톰 펑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굉장히 어렵게 생긴 함수인데 x가 p분의 q, 기하분수로 표현이 됐을 때 p가 양수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때 값을 p분의 1로 둬요. 그리고 x가 무리수면 0이라고 이렇게 두는 함수를 우리가 톰 펑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굉장히 그림을 이해하기 좀 힘들고 어찌 보면 이것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해석하기 굉장히 중요하게 아마 쓰일 것입니다. 자, 이 결론만 여기에서 좀 소개를 할까 해요. 그래서 이건 모든 유리수에서만 불연속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무리수에선 연속이에요. 굉장히 신기하죠? 유리수에서는 불연속인데요. 무리수에서는 연속이에요. 어쨌든 유리수는 무한히 많기 때문에 이 함수 역시 무한히 많은 점에서 불연속이긴 해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거는 인테그러블 합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요. 이건 아마 내년에 보통 해석학 시간에 우리가 배울 예정입니다. 여기에서는 일단 이런 예제가 있다라는 것만 보고 지나가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5.2의 앞부분을 잠깐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들이 있는데요. 이 함수는 인테그러블 펑션이 있고 이 네모 안에 있는 거 인테그러블 펑션이고요. 이 밖에 있는 것은 인테그러블 하지 않은 펑션들이 이 밖에 있는 거겠죠. 그럼 여기에 아까 얘기했던 디리클렛 펑션이 있고요. 근데 인테그러블 펑션 안에 컨티뉴어스 펑션도 있고 불연속점이 유한계인 것도 있고 이 밖에는 또 불연속점이 무한계인 함수면서 인테그러블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톰 펑션이 여기에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 그림을 잘 기억을 해두면 아마 내년 해석학 시간에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이로써 일단 5.2의 앞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